안녕하십니까. 팩트체커 김대훈입니다. 팩트체커 김대훈은 지역 내 핫 이슈들을 취재를 통해 재구성해서 구독자들에게 저널리즘의 정의를 지키면서 좀 더 자세한 사실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박옥률 목포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선 8기로 들어선 지 100일여 남짓 지나지 않는 이 시점에 목포 지역사회가 유독 이런저런 잡음으로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지난 18일 오전 5시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르는 시민들의 불만의 화살이 목포시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 타협이 돼서 정상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목포에서 이슈가 됐던 관련 사건이 있어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12일 목포경제와 국제언론인 클럽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6월 말경 목포시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놓고 취업이 진행되지 않자 금품을 제공한 K씨가 기자에게 제보를 하게 되면서 지역에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취업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당사자 J씨는요, 6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목포시장의 박옥률 당시 후보가 당선되자 자신이 선거 캠프 측근이었다며 자처하고 다녔답니다. 일각에서는 J씨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목포시장에 당선됐던 박옥률 후보 선거 운동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와 연관성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J씨는 이렇게 자신이 도왔던 후보가 당선됐다며 주변에다는 공공연하게 그 힘을 과시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측근 행세를 하고 다녔던 문제의 J씨는요, 그러던 차에 10여 년 전 남짓 지인으로 알고 지냈던 K씨, 여기서 K씨는 하당에서 조그마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K씨에게 J씨가 접근해서 졸업을 앞둔 딸을 목포시청 공무직에 넣어주겠다며 현금 500여만 원을 편취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에서 보면 J씨는요, 취직을 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 이력서하고 인적사항이 기록된 채용에 필요한 서류까지 챙겨받아 마치 공무직에 곧 넣어줄 것처럼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와 자칭 그 선거의 측근이라고 한 말만 믿고 과연 돈을 선뜻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피해자 K씨에 따르면 J씨가 4월, 5월 두 번에 걸쳐 박옥률 당시 후보와 K씨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함께 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장면까지 목격한 K씨는 두 사람의 친분이 두텁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J씨가 취업시켜 주겠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피해자 K씨에게 J씨는 박옥률 시장도 다 알고 있다 라면서 취임식을 하기 전에 돈을 줘야 일을 볼 수 있다고 독촉까지 하면서 돈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J씨가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공무직은요,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시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직인데요, 일반적인 공무원들에 비해 비교적 들어가기는 좀 쉬운 편이랍니다. 거의 대부분 서류와 면접 등으로
뽑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지 전국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종류의 취업 사기와 비리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엄마로서 딸의 취업을 걱정하고 있었던 K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J씨에게 결국 취업 서류와 돈까지 전달하고 취업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J씨에게 결국 취업이 왜 안 되는지를 추궁하게 됩니다. 이렇게 K씨의 추궁이 시작되자 J씨는 12월까지 기다려봐라 라고 하면서 기일을 미룹니다. 그러면서 시청 공무원은 진급을 하는데도 5천에서 1억은 들어간다. 또 이런 경우에는 1,500에서 3천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거래 금액까지 얘기하며 K씨에게 비교적 취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싸게 해줬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여기에서 J씨가 말한 거래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 또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네, 한편 J씨는 취업에 대한 K씨의 추궁이 더욱 거세지자 황당하게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포기하고 그 일과 바꿔서라도 꼭 해주겠다. 그러니 일단 좀 기다려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할 일과 바꾸겠다고 J씨가 한 말이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인데요. 그 일이 아무래도 시청과 관련한 얘기인 것으로 짐작이 되기는 한데요. 의혹이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아무튼요, J씨는 K씨로부터 추궁을 받자 12월까지 취업이 되지 않으면 벌을 받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약속을 했던 것을 보면 J씨는 시청 공무직 취업 알선이 불법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는 J씨와 이를 믿고 500만 원을 건네주었던 K씨와의 중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12월까지 그게 얘기가 안 되면은 내가 벌을 받겠다고. 분명히 시성님은 공모가에 들어간다 했고 박 시장님한테 얘기한다 했고 또 아니 시청 사장님한테 뭐 한다 했고 내가 해주면 되잖아. 내 목숨 걸어서 얘기 하나 넣는데 그 목숨 걸어서 넣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내가 네. 할 일하고 바꾼다고. 그냥 내 일을 안 해버리고 그냥 하나 넣어주면 된다고. 한 진급한 데도 5천 1억씩 들어가. 시만 전에 받아놔야 된디야.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서 박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를 다 알고 있다. 하긴 했다. 아, 언제 와서 그 박홍일 씨하고 너 가게에서 술을 먹었냐? 그 4월 5월 달에 먹었지라 4월 달에 먹었지. 그 한참 뭐 할 때. 네, 그럼 지역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두 번째 지역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홍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지난 10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조사를 받기 위해 목포경찰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박홍률 시장의 모습이 포착된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목포 지역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술렁거리기도 했는데요. 이 뉴스는 제가 이날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목포경찰서에 들어서는 장면을 취재해 뉴스핌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박홍률 시장이 목포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장면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날 박홍률 시장은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돼 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두했는데요.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무려 11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1건의 명예훼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6일 지방선거 기간 중에 열린 TV 토론에서 실체도 없는 사건으로 비대위가 자신을 제명했다. 당시 안규백 사무총장과 김원희 의원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는 사실을 고위 당직자에게 들었다라고 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저를 제명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사건으로 해서 바로 비대위가 잘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공중파입니다. 안규백 민주당의 사무총장 같은 동문이시죠? 그리고 김원희 국회의원께서 같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박홍렬이 제명하자고 얘기가 대화가 됐다는 의혹이 저한테 그 당직자, 고위 당직자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던 당사자들은 당시 박홍률 후보 발언의 관련성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TV 토론 당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이다 라며 그 책임을 묻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는 상당하게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는 12월 1일이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늦어도 11월 말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정 운영이 조금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목포 시민을 위해서라도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다시 당시 TV 토론을 살펴보면요. 당시 박홍률 후보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유가 실체도 없는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한 발언이 있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자면 박홍률 후보가 발언한 이 실체도 없었다는 사건은 지난 5월 12일 뉴스핌에서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 성추행 고소 여성 억울의 사실을 알린다라는 영상 인터뷰 취재 내용으로 나온 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그 보도는 한 여성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했던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을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다음은 지난 목포 6일 지방선거에 뜨거운 이슈가 됐던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소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박홍률 예비 후보가 민주당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제명이 됐었고 지금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발단이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알아보는 이유는요. 2022년 3월 31일 성추행으로 고소하고 사건이 35일 만에 경찰에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당시 박홍률 후보의 성추행 관련 사건이 그때 종료돼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박홍률 후보 측에서는 선거 당시 무혐의 결정 통보서를 SNS 등에 퍼날리고 기자회견과 규탄 대회까지 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알리는 데 상당히 주력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요, 이 성추행 사건은 종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소 여성이 1차 경찰 수사에 불복해서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 신청을 제기해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주게 되면서 지금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있습니다. 검찰에서는요,
경찰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보강 조사를 지시를 해서 경찰 재조사가 진행됐고요. 지금은 경찰 재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어가 수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유무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한 여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법에 호소했던 안타까운 사연을 조직적인 시도로 그 결론이 나기도 전에 덮어버리려 했다는 겁니다. 당시 1차 경찰 조사에서 35일 만에 속결로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성추행으로 고소했던 이 여성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고소 여성은 그 충격으로 음독을 하면서까지 생을 마감하려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선거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여성의 음독 사실이 알려지자 거짓이라며 이른바 쇼를 했다고 왜곡을 하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여성이 음독을 하고 그녀의 어머니가 발견해 신고해서 119에 실려간 병원에 당시 상태를 기록한 응급실 기록 차트입니다. 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그 여성을 만나 취재하고 보도까지 했던 저로서는 비정한 당시 선거판을 보면서 씁쓸한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 여성은 지금까지 취재 기자인 저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자신의 직업이었던 무용을 접고 지금 현재는 PC방 알바도 하고 간병일도 하고 두부 공장에서까지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취재 기자로서 상황을 다시 소환해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 당시 한 여성의 성추행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피고소인이었던 박홍렬 후보 측에서는 경찰의 1차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자신들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이었다라며 SNS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5월 4일 불송치 결정이 되고 다음 날인 5일, 이날은 휴일입니다. 어떻게 불송치 결정을 알았는지 불송치 결정서가 SNS를 통해 올라옵니다. 이때 고소 여성은 불송치 결정을 9일 내서야 받아보고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경찰 조사 35일 만의 결론은 참 빠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전의 사건이고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대립되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홍렬 당시 후보를 고소한 여성은 경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은 이의 신청 내용에서 그 당시의 수치심과 공포심, 자괴감으로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고 혹여나 피의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 고소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또 여성은 자신이 허위로 고소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당시 고소 여성이 전했던 당시 있었던 상황과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소 여성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박홍렬 시장을 사건 피의자로 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은 사건 피의자 신분인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직책과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건 당시 고소한 여성, 그리고 그녀의 후배, 또 그때는 자연인이었던 피의자, 그의 지인 모두가 나주 돼지고기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점은 참석자 모두가 경찰 진술에서도 그렇고요,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이 네 사람의 관계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 지인은 서로 친구 사이고 고소 여성과 그녀의 후배는 전문 무용가들로 이로 인해 알게 돼 서로 언니 동생하는 관계고요. 이 후배는 사건 피의자의 지인과 애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2대2로 4명이 나주까지 식사를 갔다고 합니다. 고소 여성은 바로 이때 나주 돼지고기집에서 저녁을 먹고 2차로 노래방을 가려고 자리를 이동하려던 그 순간 사건 피의자가 여성의 뒤에서 한 손으로 여성의 허리를 감싸 자신의 몸에 밀착시키고 보고 싶었다. 댄스를 해서 그런지 몸매가 참 좋다. 나랑 애인하자. 라고 말하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물론 피의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은요. 피의자 포함한 3명이 고소 여성은 광주에서 혼자 나주로 내려오고 자신들은 목포에서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소 여성은 그날 후배 여성이 운영하고 있는 목포 무용학원에 왔었고요. 계획에도 없었던 나주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에는 얼떨결에 따라가게 됐다고 상반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소 여성은 당시 자신이 차가 없었기 때문에 후배 여성이 광주 자신의 집까지 데리러 왔었다며 후배 여성에게 자신의 광주집 주소를 보낸 문자를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이날 무용 촬영을 위해 목포에 왔던 고소 여성은 촬영이 끝나고 처음에는 후배 여성과 그녀의 애인 그리고 본인 해서 3명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중간에 피의자가 차에 탑승해 목적지를 나주로 정하고 나주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습니다. 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했던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성이 같이 4명이서 목포에서 출발했다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후배 여성은 이 상황과 관련해 진술을 3번 번복했다고 고소 여성은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추행에 대한 진실 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서로 모두가 친하지 않는 60대 남성 2명과 20살이나 나이가 차이 나는 여성으로 구성돼 굳이 목포도 아닌 나주까지 가서 저녁을 먹어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고소 여성의 말에 따르면요, 그 자리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피의자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 여성은 또 재수사 요청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을 기자에게 설명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35일이라는 너무나 짧은 수사 결론과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면 대질신문을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피의자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이 2가지 요청을 묵살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고소 여성이 불송치에 대해 불복해 이의 신청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지고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서 2차 경찰 조사에서는 당연히 대질신문이 진행됐고요. 그 전에 고소 여성이 요구했었던 현장 검증까지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들이 1차 조사할 때는 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보강 수사가 끝났고요. 지금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돼 검찰에서도 양쪽을 다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검찰 결론이 나고 다뤄보겠습니다.
네, 팩트체커 김대호는 사건의 진실을 앞으로도 취재를 통해 시작부터 결말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은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많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